그렇다면 개장 후 30분이 지난 지금 미증시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지수인데요. 0.4% 오르면서 44,1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장에서 나스닥 지수 0.6% 오르면서 21,373선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P 500도 함께 상승을 켜내고 있죠. 6,37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는 현재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새로운 연준 위원 스티븐 미런을 픽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소폭 더 상승하면서 오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 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더불어서 이번에 좀 더 대체 자산에 대해서 은퇴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이슈가 오늘 행정명령에 사인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체 자산과 금에 대한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장 오늘 꼭 체크해야 할 이슈와 뉴스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경제 뉴스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CFTC 원유의 투기적 순 포지션, 그리고 금에 대한 투기적 순 포지션이 발표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서 발표하는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캐나다에서 오늘 노동시 지표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약 4만 800여 개에 대한 직장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캐나다의 경제에 조금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이렇게 거시경제 뉴스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뉴스들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주의 새로운 신임이 따로 스티브 미란 백악관 국제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미란 위원장은 2기 임기부터 나와 함께 해왔고 경제 분야에 대한 그의 전문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스티브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시작 참모로 1기 시절부터는 재무부의 선임 고문을 2기 행정부에는 관세 정책의 핵심 설계자 역할을 맡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관세와 환율 조정에 대한 약달러 정책으로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번 지명으로 미란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임한 에이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자리를 잇게 되면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30일까지 연준이 서직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일단 미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연준에 입성하게 되면 기존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우먼 부의장들과 함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더욱더 힘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란 위원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많은 연준 위원 관계자들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거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이른바 관세 혼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설령 관세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일 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의 소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투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한편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폭스콘의 오하이오 전기차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인수는 오픈 AI,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는 5천억 달러, 약 한국 돈으로 6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핵심적인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소식통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자금 조달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폭스콘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이번 공장 매각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폭스콘의 주력 계열사인 호나이 정밀공업은 해당 공장을 크레스트 듄이라는 회사에 3억 7,500만 달러에 매각한다라고 밝혔으나 인수 주체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그 주체가 소프트뱅크 이미 드러났고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폭스콘은 공장의 운영을 계속 맡아서 자체 AI 서버 제조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면서 해당 부지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앞으로 소프트뱅크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손정의 회장의 원대한 AI 구상으로 주목받아 왔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발전소, 인프라 구축에 1,000억 달러를 즉시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경제적 위험과 저렴한 대체 AI 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계획이 지연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첫 번째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해드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자신은 연준 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고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이어서 월러 현준 이사가 현재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단은 월러 이사가 현재 데이터만 의존하지 않고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와 연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높이 평가하면서 월러 연준 이사가 그 다음 후보로서 적절하다라고 평가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이미 대통령 팀과 해당 직책에 논의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이런 월러 이사의 부상은 그의 최근 정책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주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의 결정에 2명의 반대가 나왔었는데 그때 0.25%의 금리 인하를 주장한 2명의 이사 중 1명이었고요. 이후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한 그의 판단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역시 한 인터뷰에서 월러 이사가 지난간 2년간 인플레이션의 정책 대응에 대한 예측으로 매우 인상적인 실적을 쌓았다는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고요. 물론 월러 이사 외에도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그리고 케빈 헤셋 국가경제자문위원장 역시 최종 후보군에 포함이 돼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건 월러 이사인 이유가 케빈 헤셋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의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원에서 인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월러 이사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가장 유능하고 경험 많은 인물을 계속 지명할 것이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두 논의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는 과거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연락해서 봉사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직책 수락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선남이었습니다.